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작년 이제 10월부터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올해 7월부터 좀 이제 바빠지고 매출이 좀 올라가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이제 배가 불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차량 정기 검사 기간도 이때쯤에 겹쳐 있고 또 이제 제 비자도 갱신을 할 기간이 돼가지고 그런 거 막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틈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키나와의 뭐 슈퍼마켓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제 예상보다 비자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빌린드 렌트카의 사장 겸 영업홍보 정비사무의 약 접수량 회계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요게 왔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일본에서 비자 신청할 때 뭐 신규든 갱신이든 변경이든 간에 이제 신청할 때 엽서를 하나 써서 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심사 끝나고 요 이제 주소로 내가 써놓은 그 주소로 이제 이렇게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통지서가 오는데 그래서 되게 빨리 왔어요. 지난달 8월달 말에 이제 그 갱신 신청을 이제 냈는데 2주도 안 걸렸네요. 이게 보통 이런 심사 같은 거 한번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 달 보고요. 뭐 심사가 엄청 많이 이렇게 몰리는 시기던가 뭔가 좀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막 한 달 반, 2달 넘게도 걸리는데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4,000엔에 동그라미가 터져 있죠. 여기서 지금 이게 그 갱신이 뭐 통과가 됐다 아니면 신규 비자가 나왔다 이런 말은 없는데 요 4,000엔을 내라고 나와 있으면은 된 거예요. 이게 그 새 비자가 나오는 그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지서가 이제 올 때 보통 신청을 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서류 같은 거 다 검사를 한번 해요. 거기서. 그래서 없으면 다시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통지서로 뭐 서류를 더 달라고 오는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된 건데 조금 더 요게 있으면 확실하겠다. 그래서 한 개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달라는 경우가 많고 이런 돈이나 뭐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한번 오라고 하는 거면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서류가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그 합당하지 않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새 비자 받으러 갈 겁니다. 나하 시내에 있는 입국관리구로 지금 이제 가는 길이에요. 몇 년이 나올라나? 기본적으로 1년? 일본 비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이제 무비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단기 관광 3개월 비자인데 따로 뭐 그 사증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이든 유학이든 뭐 이런 목적이 있는 비자 신청할 때는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이제 1년짜리 나오죠. 처음에 1년 나오고 그 다음에 3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장 5년까지 나오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취업 비자가 5년짜리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뭐 이제 사업하려고 변경을 하면서 다시 1년으로 바뀌었고 뭐 아무래도 사업체가 더 크고 뭐 돈도 잘 벌고 하면 더 긴 기간이 잘 나오는 거고요. 뭐 아니면 안 나오고 그러겠죠. 다른 거보다도 1년짜리가 나오면은 이제 매해 또 내년 또 가서 갱신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요. 5년까지는 무리일 거고 한 3년짜리 줬으면 좋겠네요. 비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또 1년짜리예요. 이게 아직 매출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또 1년짜리가 나왔어요. 1년 뒤에 또 와야 돼요. 뭐 1년 뒤에 또 오면 되죠. 특히 저는 일본에 워낙에 오래 살다가 처음에는 유학 비자였고 그 다음에 취업 비자로 이제 있다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요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따가 저기 이제 가서 이따가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니고요.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신청서는 뭐를 써야 되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설마 일본 비자 받으려는데 일본어를 모르시지는 않겠죠. 일본어를 모르시면 일본에서 행정사서라고 부르는 법률 사무를 대행해주는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거나 유학하시려는 분들은 유학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되게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업 비자,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경영관리 비자인데 이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세세하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거예요. 이사급. 그러니까 사원들은 그 취료비자라는 걸로 일을 하는 거고요. 임원들은 이제 경영관리 비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서류들을 다 준비해 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두 번째, 이 두세 번째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법인을 세우는 거고요. 일본에 회사를 차리는 거고, 그 중에 또 마지막 하나가 개인 사업자로 저처럼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법인을 세우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든 간에 조건은 똑같아요. 일본인을 2명 이상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500만 엔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이상을 초기에 투자를 했다. 뭐 설비를 사든 건물을 빌리든 뭐 땅을 사든 초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 증명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본인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보통은 이 500만 엔 이상을 투자를 했다라는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업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라는 게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일본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비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일본인이거나 하면은 이게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그냥 주소, 그냥 집 주소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요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요런 방식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겠다. 그냥 그거를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종이도 그냥 한 장 쓰면 되고, 딱 내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주소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한국에 사는데 일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땅이나 건물을 그냥 사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간단해요. 네, 그럼 간단한데, 이제 일본은 사는 거 아니면 이제 월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를 하려면은 보증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증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못 내고 도망가면은 대신 책임질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보증인은 일본인이거나 영주권자이거나 이 사람들만 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뭐 자취를 한다거나 할 때도 이제 보통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그 이제 월세 보증인을 해줘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외국인들한테 실감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 주소도 되게 구하기 힘들고요. 전화번호는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가입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자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만들 수가 없고, 이 개인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외국인이 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 사는 도중이었으니까 뭐 전화도 다 있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사업하는 요 땅이랑 요 지금 이 가건물 같은 이 사무실 겸 집, 그리고 요 차들 다 이제 땅도 다 산 거예요. 돈을 빌려서. 물론 일본에서는 빌릴 수가 없고, 네,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땅이랑 요 건물 다 지금 제 명의여서 저는 이제 그걸로 사업비자를 낸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면 사실 되게 잘 받기 힘들어요. 네. 개인 사업자로는 거의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인을 하나 세워서 그 일본의 그 법률사무소, 여기서는 이제 행정서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다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돈을 받고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걸로 뭐 주소도 이렇게 어디 월세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조건에 있는 그 주소 뭐 주소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장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비자를 얻으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비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 사업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행정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그 보증을 받고 막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저처럼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비자를 받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 요리사분들이 개인 가게 차릴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일본에서 일을 좀 오래 이렇게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독립할 때 이제 월세도 이렇게 구하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돈 많이 모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딱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에. 이제 그런데 그런 식당 같은 거 말고, 저처럼 이렇게 뭐 렌트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외국인이 하는 게 아마 일본 전국에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 해가지고 비자 받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특이할 거예요. 사업 비자가 처음에 대부분 이제 1년밖에 안 나거든요. 1년 나오고 이제 1년 뒤에 또 서류 막 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또 갱신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게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게 좀 힘들 거예요. 저만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들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그거예요. 이제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고, 세금을 얼마나 잘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일본인들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나오죠. 네. 제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차량 6대
까지는 이제 저랑 제 이제 와이프 린다하고 둘이서 어떻게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한 건데 금방 6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더 이상 뭐 차를 늘리거나 사람을 뭐 뽑아가지고 할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냥 쭉 1년짜리 비자로 몇 년간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 귀찮아. 아무튼 혹시 일본에서 그 사업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원체 좀 이렇게 까다로운 나라고 특히 서류 같은 거 준비 제대로 안 하면은 정말 깐깐해요. 바로바로 다 퇴짜 맞고요. 또 반대로 서류만 잘 준비해 가면은 뭐 어지간해서는 다 무난히 막 다 그냥 다 봐주고 막 그런 것도 뭐 되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사실 그 렌트카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비자 받으시고 삽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게 망하면은요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월세 받는데 보증금 뭐 얼마 썼고 기계 같은 거 들여오고 했는데 제대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고 갱신이 안 됐어 비자가.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돼요. 일본에서. 이게 꼭 적자가 난다고 갱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뭐 자금이면 뭐 얼마나 이렇게 융통이 되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떻게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하면은 적자가 나도 비자 갱신이 되기는 되는데 진짜로 만약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비자가 이제 끊겼다 그러면은 그냥 사업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게 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알바나 한 2개 뛸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정비사가 재취업하기도 쉽고 일자리도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키나와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도 되게 페이가 적은 최고로 적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렇고 정비사로 정사원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있던 곳은 괜찮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정비사 일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알바 한 2-3개 뛰면은 돈은 더 많이 벌거든요. 훨씬.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일본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일본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일본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을 하시면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 편한 것도 많고 이러면은 되게 뭔가 되게 좋다고 느끼실 면도 많을 텐데 보통 특히 한국적인 이런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서류 같은 거 하는 그 단계서부터 아마 되게 막히실 거예요. 일본에서 사업할 때 혹시라도 일본에서 사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조사해 보시고요. 뭐 일단 일본어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래요. 만만하게 보시면은 안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틈틈이 그 이제 슈퍼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영상 빨리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들 좀 생기면은 이제 애들하고 많이 놀아 다니고 이제 오키나와 바다도 이제 10월 한 중순까지 해수욕 시즌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바다에도 좀 많이 가서 놀아야 되고 하니까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슈트 입고 하면은 1년 내내 해요. 겨울에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니라이카나이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빌린드 렌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더러워 시우야. 쓰고 있으라니까.